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은 어른이 된 후의 엄마의 죽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이 그림책은 엄마의 죽음에 대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맞이해가는 과정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죽음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므로 어렵지만 이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사실은 어젯밤이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 밤새 자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달라진 건 없다. 나한테 엄마는 오늘 아침에 죽은 거다. 어제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는 나한테 말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젠 힘들어서 안아주지도 못할 거고 영영 떠나게 될 거라고 말이다. 나는 말했다. 엄마가 좀 쉰 다음에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는 희미한 미소도 짓지 않았다. 나는 엄마 눈이 젖어 있는 걸 똑똑히 보았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가버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뭐하러 낳았느냐고. 엄마는 웃었고 나는 울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커피 냄새도 나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너니? 우리 토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도 참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담? 엄마는 이제 일어날 수 없고 말하고 있는 아빠를 빼면 이 집에 있는 건 나뿐인데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나 아닌데. 그 말은 농담보다 더 웃겼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아니라니. 나는 웃었지만 아빠는 웃지 않았다. 아빠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단다.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아빠는 말했다. 엄마는 저 세상으로 영원히 떠났어. 나는 안다. 엄마가 어디로 떠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엄마를 관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 엄마는 조그만 먼지로 변해갈 거다.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잘 대해주지만 아무도 나한테 엄마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진 않는다. 살아있지 않는 게 죽음이란 걸 나는 다 아는데. 흥, 잘 떠났어. 속 시원해. 나는 아빠에게 소리쳤다. 우리만 이렇게 남겨놓다니 너무했다. 정말 나빴다. 어떻게 아빠한테 내가 좋아하는 아침빵을 만들게 한담? 아침마다 난 빵에 지그재그로 꿀을 발라서 반으로 잘라 먹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게 분명하다. 나는 좀 짜증이 났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엄마는 죽기 전에 아빠한테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아빠 혼자서는 잘 해내지 못할 거다. 그래도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나는 아빠에게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걱정 마, 아빠. 내가 아빠를 잘 돌봐줄게. 그러면서 나는 조금 훌쩍였다. 가엾은 아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아빠가 자꾸 운다는 건 나도 잘 안다. 젖은 수건 짜듯이 아빠를 꼭 짜면 온몸에서 눈물이 뚝뚝 쏟아질 거다. 하지만 난 아빠가 자꾸 우는 걸 보는 게 싫다. 엄마가 죽은 지 몇 밤이 지났다. 나는 이제 잠도 자고 싶지 않다. 배도 좀 아프고 아빠도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엄마 냄새는 자꾸 사라진다. 나는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안의 창문들을 꼭꼭 닫았다. 아빠는 투덜댔다. 지금은 여름이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거기다 아빠는 이제 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빠는 내 눈을 보며 말하지 못했다. 왜냐면 내 눈이 엄마 눈과 똑같기 때문이다. 창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아빠가 울기 때문이다. 어른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아빠가 나한테 말하는 법을 진짜 모르게 되어도 괜찮다. 나는 어떻게든 다른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니까. 잘못하면 엄마 목소리가 지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귀를 막고 입을 다문다. 하지만 코는 그냥 놔둔다. 숨은 쉬어야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로 들려온다. 괜찮아, 우리 아들? 누가 우리 착한 아들을 아프게 해? 넌 씩씩하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단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팔을 활짝 벌리고 나를 안아준다. 그러면 아픈 게 다 나아버린다. 어제 나는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 상처가 나서 아팠다. 아픈 건 싫었지만 엄마 목소리가 떠들려왔다. 그래서 아파도 좋았다. 나는 딱지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손톱 끝으로 긁어서 뜯어냈다. 다시 상처가 생겨서 피가 또 나오게.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피가 흐르면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은 덜 슬프다. 오늘 아침에 아빠는 할머니가 올 거라고 말했다. 나는 좀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니까. 내가 돌볼 슬픈 어른이 둘이나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 지금 내 무릎엔 딱지가 앉았다. 과연 내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드디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할머니는 마치 누굴 찾는 사람처럼 가만히 선 채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퍼붓고 얼른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집이 완전 찜통이구나. 푹푹 쪄서 숨 막혀 죽겠다. 이럴 수가. 나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열지 마! 엄마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나는 마구 몸부림쳤다.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다 빠졌다. 할머니가 나를 이상한 애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할머니는 내 곁으로 오더니 가만히 내 손을 잡아 내 가슴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 엄마는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아. 할머니는 나보다 더 잘 알 게 분명하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말이 맞을 것이다. 나는 정말 무섭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엄마를 완전히 잊게 될까 봐. 그래서 나는 달린다.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온몸이 흐늘흐늘해질 때까지. 내 심장이 쿵쿵 뛰어서 숨 쉬는 게 아플 때까지.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면 꼭 엄마가 내 가슴 속에서 아주 세게 북을 치고 있는 것만 같다. 할머니는 아빠에게 빵에 지그재그로 꿀을 바르는 걸 가르쳐 주었다. 아빠는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더 잘하게 하려면 아빠를 격려해 줘야 하니까.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갔다. 오늘 아침엔 커피 냄새도 나고 라디오에선 날씨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나야 아빠! 나는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바보같이. 아빠는 물론 그게 나란 걸 잘 안다. 아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러니 아빠가 웃었다. 아빠는 나를 향해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내 심장이 아주 세게 뛰었다. 엄마가 나한테 속삭였다. 그래, 아빠한테 가서 안겨, 내 아들아.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져보니 매끈매끈한 새살이 나 있었다.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딱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딱지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다. 나는 울까 말까 망설였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가슴 위 쏙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고 잠이 오길 기다렸다. 내 심장이 조용히 편안하게 뛰었다. 잠이 솔솔 왔다.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